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6.8% 빠지고 코스닥 지수도 지금 7% 마이너스권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락장에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저희가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 MBN골드 이가람 매니저 두 분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정말 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 선물 시장 시세만 봐도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지금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이런 시장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지금 버텨야 할지 혹은 일단 던져야 될지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만 700개 육박하고요. 지금 코스피 시장 상승 종목 수 17개, 코스닥 시장은 37개로 양시장 다 합쳐도 지금 상승 종목 수가 50개가 조금 더 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오를 때 우리 증시는 많이 못 따라가서 하락할 때 많이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코스피 시장 오전에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될 정도로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권희 대표님, 오늘의 하락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많은 분이 이렇게까지 하락할 건가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이렇게까지 하락할 건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상한 거죠. 좀 과하게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하락이 하락을 부추기는 상황인데 우리 시장이라든지 이제 미국 일본 시장도 시작하자마자 한 7% 이상 빠졌었고 네. 국내 시장을 잘 버티다가 또 이제 10시쯤에 이제 CFD 관련된 반대 매매 물량이 좀 나온 것 같고요. 대형주 쪽에 많이 걸려 있거든요. 금액도 크고. 그러면서 또 한번 충격을 더 준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미국 나스닥 선물도 동반 하락을 하고요. 나스닥 선물도 지금 한 3% 이상 하락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위기에서 잘 버티던 분들도 공포에 더 파는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게 지금 보면 낙폭을 보면 코로나 이후 이제 3월달 2020년 3월에 한 8% 이상 하루 빠진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주 옵션 만기까지는 변동성이 좀 클 수는 있는데 패닉 셀링은 오늘 정도면 오늘이나 내일 오전장 정도면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지금 이거를 팔아야 되냐, 버텨야 되냐 이 의미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팔면 잘못하면 반등이 나올 때 못 사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좀 지금 대응을 못 하신 분들은 지금은 오히려 시장을 안 보고 좀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펀더멘탈 상으로 문제는 없는데 지금 경기 침체 이슈가 경기 침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빠지는 거고 그럼 만약에 거꾸로 얘기하면 경기 침체가 아니면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최근에 악재들이 다 반영되고 있는 건데 AI 버블럼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중동 위기, 그다음에 지금 경기 침체 우려, 그다음에 지금 NK 트레이드까지 지금 같이 한 번에 지금 모든 게 다 소화를 시키다 보니까 조금 투자 심리가 많이 안 좋아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도 한 20년 가까이 주식하면서 오늘같이 이렇게 별 이슈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별 크게 그 펀더멘탈 상으로 망가진 건 없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빠지는 거는 처음 보기 때문에 각종 위기를 겪었어도 이번은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생각보다 반등도 빨리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은 오늘의 하락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의 지표를 어느 걸 다 보더라도 다 코로나 이후 처음 왔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금융 위기 사태들 지금 미국 쪽에서 그랬었고 약간 코로나도 그랬었고 뭔가 지금 미중 분쟁이나 뭔가 특별한 이벤트 때이지 않은 이상 이렇게까지 내려온 적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의 지금 지표가 많이 나타나주고 있는 것 같은데 주말 사이에 엔비디아에서 블랙웰에 대한 지연 사태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나타나줬던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성에 대한 경고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약간 다 핑계거리 되면서 결국 NK 트레이드 청산이 조금 더 가속화되는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지금 장세 봤을 때 엔화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엔화가 올라가면서 아침부터 나스닥이 내려갔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까지 다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걸로 봤을 때는 엔화 자체도 지금 뭔가 일본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 금리가 조금 더 빨리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엔캐리가 조금 더 빨리 들어가는 거다라고 본다면은 결국 이제 조금 정점은 어느 정도 지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밤에 미국에서 ISM 서비스업도 나타났는데 서비스업 결국 미국은 제조업 국가가 아니고 서비스업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 서비스업만 잘 나타나주게 되고 그다음에 목요일날 또 지표에 따라서 충분히 이번에는 불거지고 있는 경기 침체 이슈는 한동안 좀 다시 한번 약간 좀 죽을 수 있는 사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하락은 오히려 너무 겁을 먹고 다 던지기보다 지금 자리에서 좀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다 혹시나 뭐 그 전에 대응 전략을 펼치지 못하셨던 분이라면 일단은 홀딩을 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나스닥의 낙폭을 더 키운 것도 있습니다. 그동안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 금리 인하 더 빨라질 수 있겠다 하면서 시장은 더 올라갔었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네. 만약에 이번 고용 쇼크로 금리 인하 폭이 더 커진다면 국내 증시에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금리 인하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경기가 괜찮은 상태에서 경기가 연착륙이 되는 상태에서 인플레 잡았기 때문에 금리를 보험성으로 내린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만약에 지금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좀 강하게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의 악재는 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충격이 나왔지만 아마 더 큰 충격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거라서 지금 시장에서는 금요일날 고용보고서 이후에 지금 두 번 나눠서 내릴 거를 뭐 한 번에 다 빼잔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치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연준이 실제로 해버리게 되면 오히려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걸 연준이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동안 연준이 강조했던 거는 경기가 괜찮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9월 달 금리 인하는 50bp를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증시를 위해서는 물론 뭐 빨리 내리면 그만큼 충격 빨리 받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 이번 주 발표되는 지표들 봤을 때 오히려 약간 금요일 날 거는 너무 과했고 조금씩 약간 경기 침체론 자체도 좀 죽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거는 좀 너무 과한 모습이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자료를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100포인트 이상 빠진 날에는 뭐 그 다음 날 혹은 다다음 날 시장이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지금 185포인트나 빠지고 있거든요. 200포인트 가깝게 빠지고 있는데 오늘 밤에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만약에 ISM 제조업 지수 발표 이후에 미국 시장이 반등한다면 우리 증시도 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희 대표님, 네. 지수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모멘텀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뭐 서비스 PMI도 그렇고 ISM 제조업 지수 관련돼서도 내일 아마 다 나오는데 뭐 유럽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일단 그걸 확인을 하려고 하겠죠. 지금 당장은 뭐 모멘텀이 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지표라도 좀 확인해 보려고 진짜 경기 침체 맞아라는 거를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할 거고 시장은 여전히 이제 지금 이게 경기 침체로 진입하는 국면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경기 둔화냐 이런 논란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시적인 경기 둔화라는 코멘트가 강해지면 사실은 주가는 또 반등을 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 이 조금의 이제 투자 심리라도 개선시킬 수 있는 뭔가의 이제 그 모멘텀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아마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뭐 PMI 서비스 PMI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아마 보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일단 투자 심리가 돌아서는 과정 저는 이제 뭐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는 빠졌다라고 보고요. 지금 중국은 오히려 지금 플러스가 나고 있거든요. 그냥 이게 참 재미있는 현상인데 어떨 때는 중국을 따라가다가 지금 또 어떨 때는 또 일본이랑 미국을 따라가는 안 좋은 건 다 따라다니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지금 너무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인들한테 휘둘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또 하나가 지금 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월가에서도 선행 지표인 주식을 떨어뜨려야지만 금리 인하라는 신호가 나올 거다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음모론과 비슷한 것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왜 갑자기 경기 침체라는 말이 나왔지?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왔는데 7월 달은 원래 실업률이 좀 높아집니다. 계절상으로도 그렇고. 예.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무슨 뭐 3회 법칙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약간 그 호들갑을 떠는 것 같은데
그 핑계로 아랫 방향으로 이제 조정을 좀,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 시장은 좀 PER 기준으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하방으로 좀 베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좀 과하게 좀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지금 사실은 미국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갑자기 다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오늘의 하락은 좀 과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오후 2시에 스탁론의 반대 매매가 나옵니다. 우리 이건희 대표님한테 한 가지 질문 더 드리도록 할게요. 저축은행과 캐피탈에서 자금을 빌린 것을 스탁론이라고 하는데 오후 2시면 반대 매매가 나오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후 2시 이 반대 매매가 나오는 걸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후장 그럼 추가 하락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좀 웃픈 이야기지만 다 털리고 나야 시장이 반등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주식시장의 격언 중에 피를 먹고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돈의 세계는 냉정한데 지금 이미 CFD 계좌들이 오늘 많이 털렸고요, 오전에. 그다음에 지금 뭐 반대 매매 또 나오겠죠, 스탁론에서. 근데 스탁론을 빌리시는 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중소형주 사기 때문에 거의 다 털리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중소형주 단에서는 낙폭이 더 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주 단에서 한 7, 8% 빠지던 종목이 9%, 10%까지 빠지는 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오히려 이제 그 악성 물량들이 정리가 되면 생각보다 시장은 또 반등할 때 가볍게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뭐 그분들한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그래서 사실은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도 어차피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저는 오히려 그냥 지나가서 오히려 좀 더 빠졌다가 올라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후 2시 스탁론의 반대 매매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또 지수가 얼마나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낙폭 과대 분위기 속에서 좀 강하게 오를 수 있을 만한 섹터는 어디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일단 먼저 지금 이 시장에서 좀 버티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게 좋을지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던지는 건 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약간 이제 기술적 반등을 노려서 그 기술적 반등이 올라올 때 그 구간대에서 현금화를 좀 늘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느 포트, 어느 업종이든 간에 지금 다 같이 밀리고 있는 상태에 맞기 때문에 결국 반등을 줄 때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가장 먼저 올라가느냐, 늦게 올라갈 것이냐 차이를 놓고 보실 필요가 있는 거라서, 만약에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시장의 전망치와 다르게 내가 들고 있는 게 가장 빨리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한 종목들은 조금 더 들고 나가면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던지는 거는 전 지금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주에 분명히 단기 반등이 나타날 거니까 그 시기 때 포트folio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다 툼에 동참하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정말 모든 업종이 다 빠진 상태에서 이제 주도 섹터가 조금 바뀔 것 같거든요. 지수가 반등을 한다면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실지 먼저 이건희 대표님, 시장이 반등한다면 어떤 섹터가 먼저 올라올까요? 이제 악재가 해소되면 그동안 이제 큰 악재가 하나가 이제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AI 버블론이 있었고,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지금 하이닉스까지 이렇게 좀 9% 이상 빠지고 있는데, 네. 예. 그러면 그쪽이 괜찮다고 얘기 나오면 그쪽이 제일 빨리 올라오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도체 쪽은 여전히 째려보고 있어야 되는 국면이고요. 또 하나 이제 바이오 섹터는 나쁜 게 하나도 없는데 시장이 빠지니까 덩달아 같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정이 여전히 살아있는 뭐 아까 이제 영민 매니저님도 말씀하셨는데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오스코텍이라든지 뭐 알테오젠 뭐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지금이 더 기회일 수 있겠죠. 그러면 반등이 나올 때도 세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지금 반도체와 바이오 섹터들은 반등 신호가 나올 때 오히려 좀 빨리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럼 사야 되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등 신호를 줄 때 사야 되니까 지금 좀 지켜보시면 되고, 하락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뭐 저희한테 물어보지만 저도 매분 매초 고민하고 있는 거죠. 언제 반등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나봐야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너무
계좌를 열심히 보지 마시고 그냥 좀 나가서 차라리 막걸리를 한잔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가 9% 넘게 밀리면서 72,000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반도체 이야기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가람 매니저님은 어떤 섹터가 시장 반등이 나온다면 좀 먼저 오를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전 당연히 이제 오늘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쪽을 보는 건데요. 왜냐하면 지수가 변동성이 크게 안 나왔다면 그동안 강세가 셌었던 뭐 조선 쪽이나 이쪽이 좀 빨리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지수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선 시가총액 상위가 올라야 되거든요. 결국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먼저 올라가야 된다고 봤을 때는 저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종목들이 저가 매수, 특히나 중소정보들보다는 대형 IT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저가 매수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반도체 쪽이 가장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지수 관련 ETF를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어느 섹터를 보기보다는 결국 지수가 올라가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갈 때 누릴 수 있는 거는 섹터보다도 ETF 쪽, 결국은 시가총액 상위 관련 종목들이거나 지수 관련 ETF 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일단 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건희 대표는 제약바이오, 이가람 매니저는 또 ETF 쪽도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슈로 저희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삼성전자가 지금 하락폭을 더 키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도 9% 가깝게 하락하면서 지금 15만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삼성전자 현재 9% 넘게 하락하면서 72,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갑자기 반도체 대장주들 왜 이렇게 갑자기 흔들리는 건지 그리고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반도체 대장주에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하이닉스 계속 사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당황스럽죠. 사실 20만 원에서 돌아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못 돌아서고 더 밀었다라는 부분은 그러면 하이닉스가 지금 엄청나게 나빠졌느냐 생각해 보시면 나빠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미국의 심리가 꺾인 건데 앞으로 경기가 침체되면 반도체 덜 팔리겠지 뭐 이런 큰 틀의 담론이 지금 나온 거고 결국에는 HBM 덜 팔리는 거 아니야? 뭐 블랙엘이 지금 또 한 분기 또 지연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뭐 불량 얘기도 나오는데 불량이 나면 오히려 HBM은 더 많이 팔립니다. 그럼 잘못된 거 폐기하고 또 더 부품 더 사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부품업체 부품을 납품하는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HBM도 어떻게 보면 부품 중에 하나인데 추가적인 수요가 더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사실은 회사는 나빠진 게 없는데 지금 심리만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반도체 너무 과하게 뺐다. 네, 앞으로 그러면 경기 침체가 와서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이 지금 다 망가질 뭐 여기서 빅테크들이 뭐 한 20%씩 빠진다라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쪽도 결국에는 빅테크들이 먹거리를 못 만들면 미국 경제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두고 보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렇게 빠진 거는 너무 과하게 빠졌다. 그럼 아까 이제 이가람 매니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한미반도체니 뭐 여러 이제 그 밑에 장비단 뭐 테크윙인 이런 종목들을 보실 게 아니라 지금은 반등이 나올 때 세게 나와야 되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올라오지 않으면 나머지 종목들 따라 올라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큰 형님들이 먼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종목에 좀 집중해서 언제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그러고 나머지 종목들을 대응하시는 게 사실은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면 반도체 대형주 위주로 먼저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언제쯤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뭐 반도체 종목들이 이렇게 10% 가깝게 혹은 더 넘게 빠지고 있는 와중에 2차 전지주들은 나름 시장 하락 대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 현재 한 2%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한 2, 3%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가람 매니저님. 네. 뭐 워낙에 2차 전지주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덜 하락하는 면도 있는 것 같지만 반도체에서 수급이 이동하고 있는 건지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은 딱히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단을 보더라도 이익 자체가 많이 지금 올라가는 종목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동안 많이 내려와 있어서 지금 덜 빠지고 있지 않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반도체를 팔아서 배틀 쪽으로 옮겨가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 반도체 쪽을 가장 더 먼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저는 지금 담기보다는 2차전지 쪽도 결국 이익단 자체가 올라갈 때 그때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 쪽은 이익단 자체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눌린 거기 때문에 결국은 반도체를 더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냐 2차 전지냐를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2차 전지주보다는 반도체 쪽이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흔들리는 시장 와중에서도 여러분들 반도체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다면 오늘장 그래도 잘 한번 버텨보시고요. 마지막은 테마주 장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급락하면서 전쟁 테마주들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해운부터 시작해서 정유, 방산, 그리고 지금은 천연가스 관련주들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GSE가 21% 급등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대성에너지도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군사시설과 지중해 가스전 타격을 할 유력하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지금 오후장에는 또 천연가스주들이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지금 전쟁 테마주들 많이 가고 있거든요. 이 테마주에 좀 올라타봐야 될까요? 올라타볼 현금이 있으시면 뭐 올라타보셔도 되는데 네. 근데 현금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들어가긴 좀 그렇겠죠. 공격하고 나면 한번 빠질 텐데 일단 이란이 뭐 오늘 공격할지 안 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란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격을 할 겁니다. 하긴 할 텐데 정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시장에 뭐 전쟁을 확전으로 끌고 가지 않을 정도의 반격이라고 하면 뭐 시장에서는 그닥 그렇게 지금 전쟁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약한 흐름을 이어갈 거고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겠죠. 생각보다 강하게 반응을 해서 사실 뭐 가스전이라든지 이스라엘도 산유국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도시에다 텔아비브에다가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산업시설을 더 폭파시키는 게 타격도 좀 많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는 뭐 이란에서 고려해 볼 상황이긴 하지만 그건 이란에서 결정할 문제고요. 그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또 일시적으로 더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일단 그렇다고 이제 이스라엘이 기름이나 뭐 가스를 캔다고 해도 국제 유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생산량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자체가 피해를 보는 거지 뭐 국제 유가가 엄청나게 움직이다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심리적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란이 보복을 하기 전까지는 트레이딩은 가능한데 문제는 보복하자마자 주가가 또 다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차피 경기 침체인데 기름 팔리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빠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논리는 만들기 나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게 워낙 안 좋으니까 그래도 지금 남아있는 거리가 지금 이거 하나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장 빠지는 요인 중에 하나겠지만 중동 관련 뭐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북한도 지금 뭐 여러 로켓 발사대를 앞으로 전진 배치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빅테크, 뭐 스페이코 이런 종목도 올라오는데 안 좋을 때 안 좋은 뉴스로 올라가는 종목은 생명력이 짧다. 그러니까 단기 대응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쟁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오히려 이란이 보복 공격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테마 장세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매수해는 종목 탁픽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시장에서는 매수를 추천하기가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특징주로 이 종목 괜찮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정도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건희 대표님, 오늘 매수해는 종목 탑픽주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그렇죠. 이런 날 뭐 추천하면 욕먹기 딱 좋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앞으로 이제 장이 빠지고 돌릴 때 뭘 사야 되냐 이제 보면 저는 유한양행 갖고 나왔는데 아까 이제 뭐 말씀해 주셨는데 김영민 매니저도 말씀해 주셨는데 8월 말에 이제 8월 22일이죠. 이제 폐암 치료제 관련돼서 임상 발표 3상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존슨앤존슨 얀센이 이제 한 건데 이게 되고 나면 유한양행은 이제 내년부터 로열티를 이제 수취할 수 있겠죠.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오늘 8월 5일인데 8월 22일 안으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뭐 기간 얼마 안 기다려도 되니까 적당한 시기에 반등 나올 때 좀 사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시장이 물론 이제 좀 안정화될 때 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전 1차는 한 11만 원 정도까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뭐 지금 한 7만 5천 원 보고 있는데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상황을 좀 보셔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은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 탑픽주 어떤 기준으로 어떤 종목을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저는 그냥 지수가 이제 더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갈 룸이 좀 많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약간 종목보다는 ETF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이 종목은 지수가 올라갈 때 2배수로 올라간 종목인데 물론 단기론 인버스가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결국 중장기로 봤을 때는 상향 약간 턴에서 올라갈 수가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는 국내 증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철저하게 중장기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10,000원 제시해드리는데 10,000원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목표가 정도만 의미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수가 오르면 2배로 가격이 오르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오늘 매수해놓은 탑픽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희 대표의 유한 양행까지 눈여겨보시고요.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여러분 힘내시고요. 내일 12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